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무진 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6단원 빛과 파동에 대해서 야무지게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체는 빛을 내는 것, 빛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 빛을 내는 것을 광원이라고 합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물체를 만나면 반사되어 나갑니다. 그럼 물체 뒤편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바로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그림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도 밝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모든 물체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림자가 만들어진 영역으로도 다른 곳에서 빛이 반사되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양이 많으면 그림자가 밝아지는 거고, 이 빛의 양이 적으면 그림자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엔 햇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이 여러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다들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죠? 이렇게 여러 색이 합쳐진 것을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대표적으로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무지개 색깔로 분리를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모든 빛이 아니라 일부분의 색빛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진과 같은 색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색이 합쳐져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빛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 세 가지를 적절하게 합성하면 모든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본이 되는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TV나 모니터에서 색을 비춰줄 때 사진과 같이 빛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우리 눈에 진짜 색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파트 2에서는 거울과 렌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거울과 렌즈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거울과 렌즈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울부터 볼게요. 거울은 크게 평면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로 나뉩니다. 평면거울은 반사된 물체의 크기, 위치 등이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빛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볼록거울은 그림과 같이 빛이 퍼지고 오목거울은 빛이 모였다가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의 형태입니다. 우리 모습은 거울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빛의 진행 방향을 연장해보면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볼록거울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목거울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까이서 볼 때는 빛의 진행 방향을 연장해보면 여기쯤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볼 때는 빛이 모이는 지점을 지나면서 상이 상하, 좌우 뒤바뀌게 되고 빛의 진행 방향이 볼록거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멀어질수록 상도 점점 작아집니다. 이번에는 렌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과 마찬가지로 빛의 진행 방향부터 살펴볼게요. 볼록 렌즈는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다시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될까요? 오목 렌즈는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모이진 않고 점점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볼록 렌즈를 통해서 상을 보면 가까이서 본 물체는 실제보다 엄청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상하 좌우가 뒤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목 렌즈에서는 빛이 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이 좀 작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울과 렌즈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큐쌤이 빨간색으로 두 개를 표시했고 파란색으로 두 개를 표시했죠.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가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볼록거울과 오목 렌즈가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두면 나머지 렌즈나 거울의 특징도 어느 정도 쉽게 외울 수 있겠죠? 파트 3에서는 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잔한 물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지면 그 주변으로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은 사실 충격에 의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만들어지는 지점을 파원이라 하고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것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은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질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리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체도 매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파동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죠? 물에서의 파동을 보면 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은 파동에 의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흔들립니다. 진행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말이죠. 파동은
크게 횡파와 종파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결 모양의 파동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횡파이고 대표적으로 빛에 해당됩니다. 횡파의 여러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며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며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또한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다음 물결파에서 파장은 이 부분이겠죠. 만약 주기가 0.2초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입니다. 따라서 파장이 5개가 있어야지 1초가 되니까 진동수는 5Hz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파입니다. 종파는 횡파와는 다르게 앞뒤로 파가 진행되는 파를 뜻합니다. 종파에서는 마루나 골은 없지만 가장 촘촘한 밀, 그리고 가장 듬성듬성한 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과 밀 또는 소와 소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주기와 진동수는 횡파와 동일합니다. 파트 4에서는 소리의 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들었던 소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파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 음색이며 이것들을 소리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리의 3요소는 파동에서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리의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겠죠. 다음은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나겠죠.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또는 물건마다 다른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리는 소리의 크기와 관련 있는 진폭,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 있는 진동수, 소리의 음색과 관련 있는 파형, 이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6단원 빛과 파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빛의 진행, 빛의 삼원색, 렌즈와 거울의 특징, 파동의 특징과 소리의 특징을 잘 공부해야겠죠. 내용이 상당히 많으며 거울과 렌즈는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야무진 큐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